네, 이제 온라인 페미니즘의 정치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의 담론화 과정은,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커뮤니티의 담론화 과정은 해화역 시위를 거치면서 오프라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정치 문제가 개입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만들면서 법제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좀 뒤늦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18년 시 이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심이 일단 더 큰 팬데믹 사건, 팬데믹으로 전부 번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되었다는 점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표출된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4월 문제, 이를 주변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4월 7일에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많은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주요 정당도 있죠. 눈에 띄는 점은 여성 후보가 5분 가까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는 사실은 미투 선거라고 볼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신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투 선거라더니 젠더가 실종됐다. 선관위 제출 5대 공약을 뜯어보니 성평등 키워드는 없다. 전부 개발이다. 뒤늦게 여성부 시장에 공약 등을 내걸기도 하는데 특정 후보는 성평등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2위 후보의 TV 토론회입니다. 3월에 진행된 것들이었고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두 후보가 참석을 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 정도가 주요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궐선거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선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박영선 후보는 열일할 시장을 뽑아야 한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장을 뽑자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경고가 담겨 있는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와 원인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사과를 요구를 했고요. 박영선 후보는 이에 대해서 이전에도 사과드렸고 이 자리를 빌어서도 사과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은 뒤에 다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값 폭등이 이전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 때문이다. 라고 오세훈 후보는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영순 후보는 이전에 오세훈 이명박 시장 시절에 뉴타운 광풍으로 다른 사람들 집을 다 버리고 떠나야만 한 상황, 여기에서 촉발된 반작용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결국은 양성평등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 선거, 보궐선거의 핵심적인 쟁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뽑을 사람이 없어 보여도 투표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일부 20대 남성들은 문재인 정부가 여성들을 위한 정책만을 펼친다면서 불만을 표시하지만 등등 이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선거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적인 관점 하나와 부동산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특정 연령대의 특정 성별이 독자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어떤 느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4.7 보궐선거는 페미니즘 대결 과정에서의 여성 분열, 반페미니즘 세력의 결집, 부동산 문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페미니즘의 대결 구도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전 시장의 사건에 대한 상반된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제 후보를 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정한 사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평가는 여성 문제가 실종된 선거이고 결국은 여성 혐오와 여성계의 내분을 낳은 선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2020년이 가면 대선과 페미니즘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21년 4월에 나타났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논쟁이 연결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2022년 3월 재외선거는 2월입니다만 대선을 앞두고도 양성평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 여성계 인사의 영입,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여성, 남성 표를 의식한 대선 주자들의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회 갈등의 어떤 갈등선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가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남아야 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남성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이름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 이게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라는 걸 뒤집어보면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측은 여성운동가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영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유입됐고요. 반면에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은 지지 기반의 확대, 진영 확대 이런 필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진보로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부동층의 여성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표현을 이제 걸기도 합니다. 이게 앞부분에 있어서 외연을 확장한다는 것과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게재한 것들은 다소 상충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대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 그렇죠? 피해자로서의 20대 남성. 남성이라서 피해받고 있는 약한 남성의 이미지, 이전에 이야기했던 강남역부터 시작했을 때 나왔던 대응 프레임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남들이 나타나고 외연 확보를 위해서 영입했던 여성계 인사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자 이제 결국은 사퇴하게 되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저렇게 나오는 거죠. 2주 만에 쓰고 버린 신지의 이대남의 올인가나. 결국은 내부의 외연 확장, 20, 30대 여성에 대한 호소를 위한 외연 확장의 문제와 20대 남성의 올인해야 된다는 주장이 충돌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적으로 선거 진영에서 여성 문제 혹은 페미니즘의 문제가 얼마나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가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올린 지 2시간 만에 3,000개의 댓글이 달렸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설명도 없이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7자를 올린 건데 페이스북에 댓글이 3,200여 개 달렸다고 하네요. 이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결집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결집력과 외연 확장 사이에서 고민을 한 것이 결국은 여성계 영입했던 여성계 인사의 사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결과 양측,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인 후보는 페미니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하는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후보는 페미니즘에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청년 문제와 연관지어서 특정 후보는 이게 청년 전체의 문제이고 누가 누구를 차별해서 이루어지는 것지는 않다. 특히 왜 무한 경쟁 시대에 내몰려서 서로 힘없는 서로를 적대시하게 되는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자꾸 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경우에서 보면 서로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서 작은 것을 빼앗게 선동하고 자신은 정치적으로 득을 보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는
젠더관과 2030에 대한 공약이나 내오면 됐지 보고를 드셨느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고 요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변의 꼬임으로 보고알을 한 숟개 먹는 거다. 페미니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한마디 하는 것은 위험한 거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성단체들 같은 경우는 차별 혐오를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페미 활동을 통한 정계 진출을 중단해라. 페미니즘을 악용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본질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단체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페미니즘을 정쟁화해서 표를 얻으려고 한다. 반페미를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남 프레임에 대한 반발도 나타납니다. 20대 남성인데 20대 남성이지만 우리는 페미니즘에 반대하지 않는다. 성별 갈라치기 이런 거 그만해라. 이대남이긴 한데 나는 이대남이 아니냐. 나는 20대 남성인데 왜 이대남이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20대 남성들 내에서도 분열의 기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느냐를 놓고 보면 투표 행태에 영향이 있습니다. KBS, MBC, SBS 방송 3사가 출구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20대 남성, 30대 남성, 그리고 60, 70대 여성 남성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대, 30대 남성의 박영선 후보 지지율은 확연하게 갈립니다. 20대, 30대는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저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룹을 잡기 위해서 저런 선거 과정에서 저런 프레임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온라인 페미니즘이 확산되면서 미러링, 남염여혐 대결 구도도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남성의 보수화, 반페미니즘적인 행태가 투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청년 실업, 주택 문제 이런 것들, 피해받는 남성에 대한 이미지, 불이익 이런 프레임에서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미니즘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결집과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할 만한 일은 이 과정에서 혐오, 그 다음에 혐오 방지 노력이 실종되고 있고 양성평등을 위한 본질적인 정책적인 대결도 실종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사회 정체성과 관련해서 페미니즘에 관한 담론 과정을 이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프레임 이론을 사용해서 사이버 공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프레임화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성격과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놀이와 조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메갈리아 탄생과 더불어서 온라인 페미니즘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홍대 몰카 사건, 미투 운동, 해와 시위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맞물리면서 페미니즘에 관한 인식, 정책들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에 대한 대응 프레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약한 남성, 남자라서 피해자로서의 남성 이런 경쟁 담론이 형성이 되었고요. 선거 과정을 통해서 결집되는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결집력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포퓰리스트적인 성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양성평등 문화에 관한 주류 담론 형성, 정책적인 내용, 혐오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